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손정주이고요. 오늘 비대면 방식의 교육 적용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라는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다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앞에 김용기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았습니다.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실제 지금 대학에서 경험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학 교육의 모습을 이렇게 좀 거슬러서 보면 이후에 뭐 라파엘로가 그려놓은 아테나 학당의 모습이고 그리고 1300년대에 이탈리아의 그 우리가 최초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볼로나 대학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분 또는 이제 학습자들은 좀그 소극적인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 조선시대 선둔간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고 읽고 익혔던 것을 스승님 앞에 가서 논쟁을 하고 네, 그런 그 교수자의 그 중심의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최근에 대학의 모습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학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몇 해 전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실 모습이 이제 교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학생을 쳐다보면 아주 최근에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이 노트에다 필기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었다고 한다면, 이제 2010년,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서서히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다른 이제 기기들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듣고 그때 이제 자료를 저장하는 배웠던 내용들을 저장하는 방식이라든가 나름의 방법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오른쪽에 영상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진인데요. 미국의 많은 학생들은 애플 컴퓨터를 선호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노란 색깔 마크를 했는데 이렇게 그 필기한 학생이 굉장히 드문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학교에 여러 가지 그 변화를 보였고 거기는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어려운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키보드 소리 때문에 수업을 듣기 힘들다. 그리고 옆에 학생이 뭘 보고 있는 거에 자꾸 눈이 가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수업에 이 노트북을 가지고 참여한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서 대학에서 이제 이런 그 전자기기를 가지고 와서 수업에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전의 학습 분위기랑 대학의 모습은 크게 변화가 없어 보였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대학에서도 교육 방식이 변해야겠다. 물론 뭐 초중고 학생들은 당연하겠죠. 21세기에 이제 미래를 맞이해야 되는 그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까지도 21세기에 맞는 융합인재로 크기 위해서는 교육의 방식이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과정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들이 준비한 자료들은 이제 미리 읽어볼 수 있는 자료로 제공이 돼서 플립러닝 아까 이제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거꾸로 수업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이제 수업을 개시가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만났을 때는 활동을 하는 수업들을 이제 권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과정 중심 교육이라고 해서 문제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려는 그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고 그 탐구하는 과정이라든가 학습자 간의 그 다양한 재능들을 발휘하는 그런 수업의 과정에서 재능을 더 키워가는 그런 수업들을 강조를 했죠. 이게 대학에서도 이런 변화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작년에 이제 비대면 교육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초에 대학의 개강을 이제 연기하라는 공고가 나왔고 각종 집단 행사들을 자제하라는
하게 했고, 그리고 원격 수업, 재택 수업 등을 하라고 공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분위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역 체계도 다듬고, 그리고 국가의 방향에 이제 동참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 안에서도 이제 갑작스러운 이 비대면 교육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죠. 학교의 그 교사학습 시스템 체계를 바꿔야 됐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누려야 되는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 안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왔을 때 참여할 수 있는 학생 활동들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이 이제 등록금에 대한 문제로까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비대면 교육이 온라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학에서 갑작스러운 건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K무크라고 KWOC에서부터 조금 더 이제 강좌의 퀄리티라든가 이제 제공하는 그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이 K무크 같은 경우가 이미 이제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K무크의 내용이라든가 그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모든 전 교회 대학생들한테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는 대학의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이제 대학이라는 실체가 보여지지 않고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몇 개의 도시들을 이제 움직이게 돼서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높은 등록금이 있지만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 키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그리고 비대면 교육이 나오게 되면서 아주 이상적인 교육처럼 설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네르바 스쿨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이라든가 지금 현재 미네르바 스쿨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적합한 역량들은 국제화 또는 어떤 국제적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어서 이 또한 갑작스럽게 모든 대학에 있는 강좌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제 이런 온라인 교육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미리 연습을 많이 하신 교수님들은 좀 수월하게 참여하실 수 있었지만 연세 드신 교수님들 그리고 이런 그 기기에 조금 친하지 않으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시게 되면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당연히 더 힘들었겠죠. 대학에서는 단 한 번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연습 없는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폭주가 일어났고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생겼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하고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과제물도 실시간으로 이제 막 나가서 학생들한테 부담이 굉장히 많아졌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온라인 교육에 이제 할 때 과제물을 대체하는 교육이 있다고 해서 그 과제물이 또 그 수업 정도에 해당되는 과제물 두다 보니 학생들한테는 과제물에 대한 부담이 엄청 났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오지 못하는데 카페는 가득 차는 그런 이상 현상들도 나타났었고, 또 학생들이 이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느껴졌던 그런 그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자, 거기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떨어졌고 준비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에 대한 운영 기준안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 개학하고 나서 저희가 3월 말에 교육부에서 이 기준안을 제시를 했고 이 기준안에 맞춰서 교육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으로는 줌이라든가 웹엑스, 구글 클래스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찾을 수 있었고, 강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녹화된 영상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그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는 교수학습 센터에 있는 강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영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공간에 업로드되는 경우에서는 파워포인트 음성을 포함해서 녹화를 하는 경우라든가 닥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제시하는 형태도
그냥 일방향으로 과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학내 시스템을 활용을 하거나 메일, SNS, 네이버 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제가 제시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1년 넘은 시간 동안 이제 비대면 교육 그리고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선 과제가 나왔습니다. 대학에서의 그 개선 과제를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선 많은 분들이 비대면 교육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왔고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요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학습 공동체를 구성을 하자. 학내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동영상도 제작을 해보고 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그런 이제 체계를 만들려고 권장을 했고 그리고 수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별의 센터를 구축을 하자. 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런 지역별 센터는 그 대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은 다 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센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에 대한 제한 규정들에 대한 개정 검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을 허용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방송통신대학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온라인 교육이 제공이 될 수 있지만 일반 대학에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온라인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는 여기와 관련돼 있는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원격 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책정 그리고 플랫폼 에듀텍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에서는 장학금을 활용해서 이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는 형태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가는 방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환경 지원에서 아까 그 원격 교육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전국에 작년에 10개 대학이 선정이 됐고 전체로 28개 이제 국립대학들을 선정을 해서 미래교육 센터들이 구축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의 모습인데요. 크로마키도 가능하고, 이제 뭐 유튜브 정도의 이제 좀 단순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칠판에 서서 수업을 하시는 형태의 그런 이제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VR이나 AR 교육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선하는 방법에는 에듀테크의 그 지원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텐데요. 이렇게 에듀테크가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에듀테크에 대한 지원을 이제 해서 국가적으로 에듀테크 그런 사업을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줌이라든가 웹엑스가 훨씬 대학에서는 많이 쓰여져 있는데 네, 앞으로 그 국내 기업들이 자리를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다양한 에듀텍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솔루션들이 키워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착이 되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교사 자격증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있죠. 예술이나 체육도 마찬가지고 뭐 간호, 의학 이런 곳에서도 국가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습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국가에서 허용하는 인원 안에서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을 일부 이제 시행한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예비 교사들이 코멘트를 받으면서 수업을 같이 보면서 이제 실습을 해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해결된 것들도 있었어요. 저희 같은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 협력들도 많이 하는데
예산을 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 나라에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은 없이 많은 학생들을 온라인상에 불러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점에서 어려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장점도 찾아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대면 강의 혁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교육부에서는 AI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미래 인재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AI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AI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정책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서도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그 AI 교육이 너무 정보화 교육으로 치우치지 않고 스마트한 AI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와 AI 교육이 지금 묶여서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가 조금 더 개선이 돼서 학생들의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과서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들 접목이 된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적용이 된다면 비대면 교육에서도 큰 혁신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희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겁니다. 사실 천문학의 많은 리소스들은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 통해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우주 위험 이제 재난에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습 자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제 적용해서 하는 이제 교육으로 그 코딩 교육을 넣어봤는데요. 구글 안에는 이제 파이썬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콜랩이라고 하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HR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시연해보는 그런 모습하고, 그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구글 폼스를 이용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을 해서 저희 그 수업 외적인 활동에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미얀마에 있는 예비교사들하고 저희 학교 예비교사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교육 콘텐츠에 대한 주제를 하나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구성을 하고 그 비디오로 이제 만들어서 재현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태국의 학생들 2명, 저희 학교 학생 2명, 4명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다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구성을 하는 거였어요. 이 활동의 전체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팀별로 이제 나눠서 활동을 하는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한 해 지나면서 이런 비대면 강의가 안정화되는 방안이 뭘까를 많이 고민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지원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교수자가 이 강의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 체계가 교수학습센터라든가 이런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런 생각에서 미네르바 스쿨이 줄 수 있는 좋은 이제 흐름이 그 강의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 포럼의 플랫폼을 살펴보면 참가자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줌에서도 보면 엄지손을 둔다든가 채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훨씬 더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교수자는 이제 타임라인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뭐 파일을 공유한다던가 뭐 실시간 설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시스템이 이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줌이라든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이제 고급화되어 있는 기술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교육을 진행할 때도 양방향 수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결석이나 과제, 학습의 참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가 규정을 우리가 명확하게 한다면 참여하는 학생들도 온라인이지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도 성취도를 명확하게 해서 수치화된 어떤 성취 기준을 만들고 그 성취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업이 된다면 비대면 강의도 충분히 좋은 강의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해보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들, 그리고 대학에서 변화했어야 됐던 그런 이제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대면이 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이 융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비대면을 하면서 저희가 얻었던 좋은 장점들은 또 대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짧게 마치겠습니다.